부동산 여자TV의 이동주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지난 8월 28일 국토부와 법무부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집이라는 걸 내놨어요. 이 해설집이 왜 나온 거냐면요, 여러분들 익히 알고 계시는 임대차 2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대차 2법이 뭐냐면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말해요. 3법에서 거래 신고제까지 있는데 그 거래 신고제는 내년 6월 1일 날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임대차 2법이 지금 바뀌어서 법이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임대차 2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이냐? 이거 나 임대인인데 큰일 난 거 아니야? 나 임차인인데, 이제 임대인들 봐봐. 내가 어떻게 하나 봐봐. 이런 상황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임대인, 임차인 누구도 이익이 없는 그런 이상한 법이 될 것이냐. 굉장히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과연 누가 이길까 이 관점을 접근을 해봤고요. 저처럼 이렇게 이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도 복잡한데 일반인 분들께서는 얼마나 더 복잡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그 해설집에 나와 있는 Q&A를 가지고 조금 더 이해하기 굉장히 쉽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이 방송을 끝까지 보시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된 보호법, 특히나 임대차 2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을 계기로 완벽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정된 임대차 2법과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집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중요 사항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답으로 풀어본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서라고 한번 제가 달아봤습니다. 8월 31일이었죠? 8월 28일이죠? 8월 28일 날, 8월 28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뭘? 해설집을. 얼마나 복잡하면 7월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해설을 해준다고 하는 것일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임대차 3법 중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대차 2법하고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 임차인이 희망하면 1회. 그러니까 한 번 무조건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청구를 하면 만약에 임대료가 올라요. 임대료가 오르는데 몇 프로까지 올릴 수 있다? 기존 임대료의 5%까지 올릴 수 있다. 이게 그 주의 내용이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죠. 아니,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아니, 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돼? 아니, 이것도 임대인이 유리한 거야? 임차인이 유리한 거야? 뭐, 기사에는 뭐 임대인의 반격, 이런 이야기도 써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임대인분들도 잘 들으시면 좋고요. 임차인분들도 잘 들으세요.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면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요 핵심 내용이 있고요. 사실은 누구도 이익 보는 사람은 없다. 서로 마음의 상처만 깊어지는 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주요 Q&A를 한번 보게 되면요. 만약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난 임차인 1회 활용할 수 있는데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우리 계약갱신 청구 안 하기로 해요. 그래야 내가 이거 임대 줄게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임차인은 우선은 집을 구해야 되니까, 네, 그러시죠.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무효다, 무효. 왜 무효냐면요. 법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약자를 보호하는 개념이 조금 크잖아요. 그래서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사실 임차인을 조금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에 가깝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주택 임대차 보호 10조에서 강행 규정. 이 강행 규정은 뭐냐면요. 법에서 안 돼라고 한 거를 당사자의 특약으로 당사자가 합의를 해서 바꿀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약행위자 안 하기로 해도 무효니까 의미가 없다. 그런 특약 다시 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런데 자 중요한 또 하나 이거 임차인이요. 저 임대인이 연락 옵니다. 자 임대기간 만료가 돼가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거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시겠습니까? 했더니, 저 나갈게요 했어요. 근데, 나가려고, 이사를 나가려고 다른 집을 알아보니까, 전세값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또는 월세값이 많이 올라 있어요. 내가 거주하는 비용보다. 그러면 어떻게? 근데 나간다라고 했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근데, 이번에 바뀐 법으로 인해서요. 그렇게 나가기로 했다가 협의했다 해도, 번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갱신 요구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갱신 요구가. 단, 언제까지? 계약 만료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입니다. 예를 들면, 30일이, 30일이 임대차 기한 종료일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하라는 소리예요? 29일까지 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1개월이 나가기로 협의를 했어요. 1개월이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30일도 안 남고 29일 남았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번복 못 한다는 소리겠죠? 근데 이게 또 거의 바뀝니다. 올해 12월 10일 이후부터는요. 그러니까 계약 갱신을 할 건지 말 건지 연장할 건지 말할 건지에 대한 기간이요. 어떻게 줄어드냐면 6개월부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바뀌어요. 언제부터? 2020년 12월 10일부터. 이 날짜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잘못하면 행사를 못 하는 거잖아요. 이건 똑같은 거예요. 임대인도 마찬가지고 임차인도 마찬가지고. 자,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나가기로 협의했다 번복하면 어떻게 된다? 갱신 요구가 가능하다. 단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그리고 또 하나 20년 12월 올해 12월 10일 이후부터는 2개월 전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묵시적 갱신이라고 혹시 아실 거예요. 묵시적 갱신은 뭐냐면 자, 이 기간입니다. 이 기간 내에 좀 지울게요. 자, 이 기간 내에 아무런 투표도 없어요. 서로가 말이 없어. 말이 없이 그냥 1개월 전까지 아무런 말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29일부터 체크가 되겠죠? 이때는 뭐냐면요. 나가는 소리도 못하고요. 임대인께서는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말 그대로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된 거예요. 근데 법정 갱신을 보게 되면, 임대차 보호법을 보게 되면요. 전과 동일,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된 거라고 해요. 그러면 뭐예요? 금액이 동일할 것이고 기간이 동일할 거예요. 그럼 문제는 자, 어차피 그럼 갱신이 됐으니까 2년 더 거주할 수 있으니까 나 갱신 요구 못 하는 거 아니야? 아니다. 묵시적 갱신 됐을 때는 갱신 요구가 가능하다. 갱신 요구 행사한 것 아니라고 아닌 거예요. 그 추후 행사가 가능하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에요? 임대인께서는 반드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 개월 체크하셔야겠죠. 반드시 통보를 해야겠죠.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청구했을 때와 갱신 요구를 청구해서 2년을 더 거주할 때와 갱신 요구를 청구 안 하고 무시적 갱신으로 2년을 더 거주했을 때는요. 여기에 플러스 2년이 더 붙어요. 그러니까 4년에 끝낼 것이냐 6년으로 더 갈 것이냐 이게 무시적 갱신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통보해야 되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되도록 좀 기다리고 있으면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생기기는 하겠죠? 네. 근데 이게 이렇다고 해서 내가 이걸 안 받아버리면 고의적으로 안 받아버리면 안 됩니다. 자, 갱신권 행사 방식은 뭐냐면요. 구두도 되고요. 문자도 되고 이메일도 돼요. 근데 구두상이라는 거는 증거를 남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문자는 증거를 남길 수 있고 이메일도 증거가 남길 수 있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런 상황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법정 다툼이 발생할 소지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내용 증명으로 발송을 하는 게 좋다. 왜냐면 저 문자 본 적 없어요. 이메일 받았는지 못 받았는데요?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용 증명은 뭐예요? 이건 우체국에 가서 보내는 거거든요. 우체국에 가서 똑같은 내용을 세 통을 써가지고 우체국 가져가시면 돼요. 그러면 한 통은 우체국에서 보관을 하고요. 한 통은 내가 보관하고 한 통은 상대방이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내용 증명을 딱 수령을 하면은 이거는 다 못 받았는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제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럼 갱신권을 행사했을 때 임차인이 나 계약갱신 할래요. 라고 했을 때 무조건 2년 거주해야 되냐. 이때는 뭐랑 똑같은 개념이냐면 묵시적 갱신 됐을 때 약간 똑같은 개념이에요. 묵시적 갱신도 마찬가지거든요.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도 전과 동일한 계약 기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어요. 다만 해지 통보를 하면은요.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3개월 후에 나 보증금 돌려줘. 지금 바로 돌려줘가 아니고 저 계약 이제 더 언제까지만 거주하고 나갈래요. 했을 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니까 이게 뭐냐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될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게 과연 누가 유리할까? 계약행위 청구권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임차인이 훨씬 더 유리해 보이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언제까지 계약갱신 청구를 하면 된다? 계약 완료,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그러니까 반드시 1개월 전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올해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는 최초로 계약하거나 갱신인 경우 계약도 신규 계약도 포함되고 요때 갱신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2개월 전까지 갱신. 그리고 갱신되는 기간은 2년이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1년 미만으로 2년 미만으로 체결한 계약 중에 최초 계약이 2년 미만으로 만약에 체결되었어도요. 임차인은 항상 2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2년이고 대신에 한 번만 행사 가능하다. 자, 한 번만 행사 가능하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두 번은 못 한다라는 거죠. 왜 그런지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했어요. 저 한 번 더 거주할래요. 2년 더 살을래요. 임대인이 무조건 받아줘야 되냐? 아니다. 갱신거절 사유가 있더라. 무려 9가지나 있더라는 거예요. 9가지나. 무슨 9가지? 어떻게? 자, 임차인이 차임 연체했을 때, 이기의 차임입니다. 두 번의 차임. 두 번. 이 두 번은 한 번 플러스 한 번이 연속적일 필요가 없고요. 한 번에 딱 한참 있다가 한 번. 이것도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사용. 불법적인 사용을 했다 이거고요. 임대인이 보상을 제공해요. 보상 제공해줄게 해서 합의를 했어요. 이때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했어. 또는 이 건물이 노후화돼서 멸실될 것 같아요. 그 안전상 위험이 발생을 하죠. 당연히 못한다라는 거. 철거. 자, 노후 철거 전부 또는 일부의 중대한 과실. 이게 문제입니다. 중대한 과실. 자, 이 중대한 과실이 어떤 걸 중대한 과실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내가 임차인이야. 나 임차인이어서 집에 뭘 부착을 해야 돼. 액자를 하나 걸어야 돼요. 그래서 못을 박았어요. 못을. 에이, 못 박은 게 무슨 중대한 과실이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이거는 내 생각이에요. 못을 박은 내 생각이에요. 이게 중대한 과실이 되냐, 안 되냐는 법정 가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논쟁이 굉장히 심해질 것이다. 그리고 직접 거주. 당연히 내 집이니까 직접 거주한다라면 나가줘야죠. 근데 못한다. 근데 이 직접 거주할 수 있는 거는 나뿐만 아니라 임대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직계 종비속 내가 있으면 내 부모와 내 자녀 직계 종비속 내 자녀는 손주 손녀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이 무서운 거죠. 자, 그리고 임차인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의 중대한 사유 예를 들어 임차인이 파산을 했거나 그죠? 약간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럴 때 거절할 수 있는 거지, 당연히. 그리고 임차인이 굉장히 조금, 상황이 약간 정상적이지 않다?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죠. 그럴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자, 보세요. 직접 거주. 직접 거주한다라고 해놓고, 이제 임대인분이 좀 잘 들으셔야겠죠? 직접 거주한다라고 해놓고, 실거주, 갱신거주 다시 임대를 해버렸어요. 내가 나왔는데 다시 임대했어. 그때는 뭐를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잘 보세요. 청구할 수 있다. 어떻게? 임대인과 임차인 간 손해배상 예정액. 근데 사실 손해배상 예정액 미리 정해놓나요? 안 정해놓겠죠. 자, 그럼 법정 손해배상 예정액 중 가장 큰 금액 세 가지인데 3개월분의 월 임대료. 만약에 월세가 아니고 전세다 그러면 보증금 전액을 월세로 환산하는 겁니다. 전환율 4%를 가지고. 만약에 3억이에요. 전세가 3억. 그럼 곱하기 4%. 그럼 120만 원이죠? 120만 원 곱하기 3개월분 가면 360만 원이죠? 이게 이 금액과 또 새로운 계약의 월 임대료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이 금액이 훨씬 크겠죠? 예를 들어 월 임대료가 100만 원이야. 이거 곱하기 24 하는 거잖아요. 그럼 2,400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뭘 하래요? 가장 큰 금액. 그리고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 이거 누가 입증해야 돼요? 임차인이. 자, 잘 보세요. 이거를 청구를 한대요. 그럼 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소송까지 가겠죠. 소송 가려면 무슨 비용 들어갑니까? 소송 비용 들어가죠. 가장 먼저 이거 소송하려면 변호사부터 선임해야 돼요.
이거 받아 이 금액이 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 예를 들면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뭐 사망을 했다거나 아니면 해외 파견도 당연히 근무를 못 하잖아요. 여기 거주를 못 하잖아요. 아예 국내에 거주를 못 하는데 그리고 거절 당시 예측 불가능 경우 거절 당시 거절 당시에는 이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어 당연히 이거 거절 당시에는 내가 직접 거주하려고 했는데 다 해외 파견됐어요. 어떻게 예측 불가능하잖아요. 그때는 뭐하다? 배상 없다. 배상 없다. 그게 정당한 사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과연 이게 임대인이 무조건 불리하냐? 그렇지 않다. 임차인이 무조건 유리하냐? 그렇지도 않더라. 결국 내가 얻는 이익이 뭡니까? 손해액을 청구해서 받은 이익이 뭐예요? 소송비 다 나가면은 변호사 선임비 다 나가면 아 내가 승소하면은 소송 비용, 그 소송 비용 청구할 수 있다고 그것도 다 받아질까요? 안 된다라는 거. 그럼 그건 내가 이 상황 발생해서 어떻게 해야 돼? 임대인 직접 거주 허위를 확인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정보 열람권을 확대할 예정이라 아직 실행된 건 아닙니다. 이건 확대 예정이고 주민등록 전입 세대와 확정일자 열람할 수 있게끔 하겠다. 누구한테? 기존 임차인한테. 근데 또 보세요, 여러분. 실거주 사유로 갱신 거주를 공실로 두면 어떡할 거냐? 이건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다. 왜? 삼자한테 임대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아우 나 억울해. 나 더 거주할 수 있었는데 나 나가래. 에이 나쁜 임대인. 그래서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래서 정보연락권 확대됐다고 하니까 이거 처음에 몇 번 띄어요. 근데 그때마다 전입세대가 없어. 그럼 손해배상 할 수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전입된 세대가 없으니까. 그럼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삼자에게 임대를 놔. 음, 특약을 달 수 있겠죠. 무슨 특약?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자, 근데 임대인이 법인이다. 법인은 직접 거주 사유 인정된다. 아예 안 된다. 법인은 법 인격을 부여한 하나의 만들어 놓은 인격체가 된 거지. 그죠? 직접 거주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법인의 누군데? 법인의 누가 거주인데? 굉장히 불분명하죠. 그래서 인정을 안 하는 거다. 자, 상한제입니다. 상한제도 또 보실게요. 과연 누가 유리한 건지. 자, 저는 계약행 청구권도 지금 임차인이 유리한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더라. 결국은 임차인이 유리하려면 소송에 유리한 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 소송까지 법정 다투까지 갔을 때 결코 만만하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 그러면 임대인은 임대인 또한 무려 9가지의 거절 사유가 확실하게 명기가 돼 있더라. 서로가 잘 이용을 할 거겠죠. 자, 다음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료 증액 정해준 대로만 하세요. 얼만큼? 5%. 다만 지자체 조례도 5%보다 낮게 할 수는 있습니다라고 일단 얘기는 해놨어요. 근데 당사자가 합의하면 5% 제한은 없습니다. 5%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올릴 수 있어요. 단 청구권을 행사를 해요. 5% 인상을 하고 청구권 행사했을 때는 법적으로 지금 그 주택임대차법 개정된 주택임대차법에 의해서 5% 초과분은 반환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합의해서 5% 더, 아이, 그럼 올려줄게 계약했는데, 나 이거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한 거예요 하면은 무슨 문제? 5% 넘게 받은 거 반환 문제 발생하겠다. 그럼 이걸 그럼 임대인은 또 가만히 있을까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이 그런 걸 강구를 하겠죠. 근데 문제는 5% 넘게 인상했다고 제재 사항이 없어요. 그냥 돌려주면 끝나요. 돌려받으려면 부당이득 반환 뭘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앞에 아까 손해배상도 보다 청구다.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소송 가야 된다. 자, 이제 주요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임대인이 요구하면 무조건 5% 인상이냐? 아니더라. 5%는 상한이고 당사자가 협의를 한다. 근데 여기서 또 재미난 게 있습니다. 아,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임차인 동의 없으면 갱신시 임대료 증액 불가능? 가능하다. 임차인 동의 없으면. 근데 분쟁 조절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5% 인상 통보를 해도요. 임차인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료 증액 가능하겠지만 분쟁 조절 절차를 거쳐서 그러니까 임대료를 인상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잠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로 5% 초과 인상하면 가능하다. 다만 갱신 요구 안 한 경우,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요. 5%를 넘게 한 20% 올렸어요. 20% 올렸고 그럼 나 15% 돌려주세요. 하려면 갱신 청구를 해야 되는데 갱신 청구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가 살아있는 거냐면 갱신 청구권이 살아있는 거예요. 추후 행사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그런데 이렇게 서로 합의해서 올려준 임차인이 다시 행사 가능할 확률이 굉장히 낮겠죠. 그리고 갱신권 행사 시 합의로 5% 청구했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환 청구는 가능하다. 법 시행 전에 5% 초과 증액과 계약 연장을 합의를 했어요. 이 경우 어떻게 하는 거냐? 이 경우에는요, 소급 적용입니다. 갱신권 행사로 초과분 돌려받거나 향후 갱신권 행사하거나. 자, 5% 초과 인상 가능한데 이때는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안 한 거라고 그랬죠. 그 추후 행사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법 시행 전에 임의로 5% 초과 증액하고 계약 연장 합의를 해놨어요. 그리고 만기가 도래했어. 근데 그게 법 시행 이후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갱신권 행사를 해서 5% 초과 인상을 돌려받거나 아니면 갱신권을 행사하면 된다 이건데, 자, 여기서 잘 보세요. 5% 증액 청구 사유를 증명해야 돼요. 조세, 분과금, 부가세 부담 증가, 경제사정 변경 등. 조세, 재산세, 종부세, 부담 증가, 경제사정 물가 상승률 이런 거에서 증액 입증하면 되겠죠. 근데 임차인이 거절하면 조정 신청. 어떻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의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근데 봐보세요. 이렇게 신청을 했더니 임차인이 조정 절차를 거부. 또 아무 의사투지도 하지 않. 어떻게 된다? 자동으로 각하된다. 그래서 민사소송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임대인이 증액하려고 할 때 임차인이 답을 안 해도 소송. 임차인도 불이익을 받아서 내가 무엇인가 손해배상 받으려면 소송. 그럼 이제부터는 뭐 전부 다 대법원 판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지금 이제 개정됐으니까 대법원 판례 하나도 없잖아요. 이 판례가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에 따라서 앞으로 손해배상액도 정해질 거고, 앞서 우리 새로 임대차 계약한 월 차임의 2년분? 그거 전부 다 인정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임대인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이제 반격이 심해져요. 전세보다는 반전세를 적극 활용할 겁니다. 왜? 차임 연체 때문에. 앞서 갱신거절 사유 9가지 중에 제일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차임 연체. 2기의 차임 연체. 이 2기는 연속이 아니다. 그냥 2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 기간 내에 2번 연체했다. 연체. 그러면 뭐다?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못한다. 해지 사유 되는 거예요. 법의 적극적 활용.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 3, 갱신거절 사유, 방금 말씀드린 거. 제7조,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여기 민법 528조인가요? 528조. 여기서 차임 증감 청구권 나옵니다. 이거를 5% 입증하래잖아요. 입증해서 청구하래잖아요. 그래서 청구 안 하면 소송 가래잖아요. 그 절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해도 되겠죠. 당사자 합의를 적극 활용하기 특약사항을 적겠죠. 주택임대차법 7조와 민법 568조를 이용을 해서 1년마다 5% 인상하자. 티켓 달 수 있겠죠? 임대료 연체 시 계약 해지지만 요즘은 관리비도 이제 받잖아요. 관리비 연체하면 계약 해지하겠다. 그리고 대신에 수선 유지는 누가 하냐? 임차인이 해라. 이런 특약. 굉장히 다양한 특약을 많이 달 거라는 거죠. 다양한 특약. 그래서 이 특약에 대해서 법으로 명시된 강행 규정이 아니면 법으로 하지 마. 이 강행 규정이 아니면요 특약이 우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특약이 이제 달릴 거예요. 자, 그럼 임차인을 거기에 대한 법적 보호를 그렇게 하고 있냐? 결국 뭐예요? 문제 발생 시 해결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해결은 결국은 소송하라는 거예요. 소송. 그럼 이 소송하면 뭐가 발생해요? 이 비용 누가 줍니까? 비용을 누가 줘요? 누가 줘요? 본인이 물어야죠. 과연 이게 소송까지 갈 정도로 이익이 큰가요? 그리고 소송을 가서 또 청구권에 4년 거주를 했어요. 그럼 그 이후에는 무조건 계약 안 하겠죠. 당연히 계약 안 하겠죠. 임대인은. 그럼 4년 뒤에 내가 이사를 하려고 할 때, 같은 상황이 모든 집들이 지금 다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럼 이 4년 뒤 임대료는 어떻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지겠죠. 나 이사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 자꾸 반전세 놓겠죠. 차입연체 가야 되니까. 그럼 전세 물량은 어떻게 갈수록 감소해요. 물량 감소하면 물량이 감소하는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번 이런 임대차 입법 목적은 좋다. 목적은 좋았다. 그런데 이 법 실행의 이익은 그 누구도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차 보호 입법과 입법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가장 당황스러운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앞으로도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 논쟁의 소지가 많이 나올 거고 뭐 추가적인 보완책도 나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고 개정될지 꼼꼼히 체크하셔서요. 서로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는 그런 제도로 조금 서로 배려하는 그런 임차 시장이 빨리 정착됐으면 합니다.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